변온 조건에 의해서는 무조건 암기하시면 돼요. 변온 조건인데 크게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더니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N 곱하기 CV 곱하기 로가리즘 처음 온도분의 나중 온도. 처음을 1, 나중을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N 곱하기 CP 곱하기 로가리즘 T1분의 T2로 나왔죠. 그래서 전체 정리합니다. 등온 조건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온도 변화, 엔트로피 변화라는 것은 T분의 Q예요. 즉,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것은 N 곱하기 R 곱하기 로가리즘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그리고 온도가 변하는 조건에서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했더니 그때는 엔트로피 변화는 이 공식.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더니 엔트로피 변화는 이 공식대로 나왔겠죠. 자, 저렇게 나왔고 앞에서 우리 1 했죠. 자, 1이라고 했을 때 등온 조건이냐 탄열이냐에 따라서 1의 값이 계산이 됐습니까?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그 계산했던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데 사용하시면은 크게 이 계산을 기계적으로 빨리 하는데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63쪽에서 표준몰 엔트로피와 반응 엔트로피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표준몰 엔트로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이 1기압 25도씨에서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값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완전 결정성 순수한 물질이에요. 순수한 물질이냐 순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혼합물은 엔트로피가 클까요? 작을까요? 혼합물은 섞여 있으니까 무질서도 더 높죠. 따라서 엔트로피가 클 거예요. 순수한 물질일수록 엔트로피가 더 작겠죠. 즉 표준몰 엔트로피가 더 작아요. 그리고 순수한 물질이 몇 켈빈일 때 엔트로피가 제로에 수렴할까요? 0켈빈. 그런데 표준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표준은 몇 기압입니까? 1기압 25도씨. 25도씨는 절대온도로 따지면 298.15 켈빈이니까 0켈빈보다 훨씬 높죠. 따라서 모든 물질은 표준몰 엔트로피가 다 0보다는 꽤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 내용을 봤더니 0보다 꽤 큰데 고체가 무질서할까요? 액체가 무질서할까요? 고체보다 액체가 더 무질서하죠. 액체가 무질서할까요? 기체가 더 무질서할까요? 기체. 게다가 표준몰 엔트로피는 고체보다, 기억해 보니까 고체보다는 액체 물질이 일반적으로 크고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액체 물질보다는 누가 더 커요? 기체 물질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느냐,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느냐. 여기서 이 탄산칼슘하고 산화칼슘을 비교해 보세요. 탄산칼슘과 산화칼슘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탄산칼슘의 표준몰 엔트로피일까요? 산화칼슘의 표준몰 엔트로피일까요? 산화칼슘. 왜냐면은 칼슘이 이가 이온이라는 건 똑같은데 산화 이온은 한계의 9처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탄산 이온은 얘가 이런 식으로 또 배치될 수 있지만 얘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어때요? 얘가 여러분들을 향해 이게 여러분들 향해서 가서 완전 요런 식으로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형태로 묘사할 수 있는 단원자 상태의 이온이냐, 안 그러면 다원자 이온에 따라서 그 무질서도는 굉장히 차이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칼슘보다는 탄산칼슘 같은 게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철도 보면은 순수한 철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화철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이 커지겠죠. 그 원리는요, 여기 액체나 기체 물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수소 분자를 보면은요, 수소 원자 두 개 모여서 분자 이루죠. 질소도 질소 원자 두 개가 모여가지고 분자 이루잖아요. 누가 엔트로피가 크냐면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때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의 가지수 자체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일단 기체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소 분자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죠. 사이즈가 작을수록 자기들끼리 인력이 작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상태의 방법의 경우가 많을까요? 사이즈가 클수록 그 상태의 가지수가 많을까요? 사이즈가 작으면은 완전히 부피를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 불규칙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벽에 맞고서 충돌하는데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죠. 따라서 훨씬 더 엔트로피가 클 거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4쪽에 보니까 표준 반응 엔트로피죠. 이걸 우리가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고도 하고 또는 표준 엔트로피 변화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했는데 다시 앞쪽으로 가보세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표준 몰 엔트로피 제가 S0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할 때는 델타 HF0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자유에너지도
F를 적어서 델타 GF나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이때는 델타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근데 엔트로피는 표준몰 엔트로피 할 때 델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왜 안 썼냐면은 엔탈피나 자유에너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뭐를 0이라고 놓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델타 쓰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표준몰 엔트로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모든 물질들이 순수한 상태에서 이것이 완전 결정 상태고 0켈빈에 수렴하면 엔트로피가 다 얼마가 되더라고요? 0이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각각의 물질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델타를 적지 않고 그냥 S0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계산할 때 여기는 왜 델타를 안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델타 집어넣어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표준몰 엔트로피는 델타가 없어요. 표준 엔트로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몰 엔트로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몰 엔트로피 합. 이게 앞에서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표준 엔탈피 변화는 생성물의 뭐의 합이라고요?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했던 공식하고 좀 비슷하죠. 깁스 자유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반응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생성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의 합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에 합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 어떤 과정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발적인 과정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발적인 과정은 외부의 연속적인 영향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서 그 자발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제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연락하게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체, 액체, 고체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표현하죠. G라고 하는 것은 깁스 자유에너지고, 자, G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엔탈피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엔탈피 변화가 먼저 나왔던가요? 엔탈피 변화가 먼저 나왔죠. 엔탈피 변화는 뭐를 엔탈피 변화로 놓기로 약속했냐면은 계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P 델타 V가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 복잡한 항이기 때문에 얘들을 줄여서 뭐라고 놓기로 했어요? 엔탈피 변화라고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양변에다가 델타를 나누죠. 델타를 나누니까 H 이퀄 E 더하기 PV가 됐습니까? Yes. 이렇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어떤 개에 대해서 엔탈피 변화 빼기 T 델타 S 이것도 더하기나 빼기 연산자로 연결돼서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놓기로 약속했어요? 델타 G라고 놓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양변을 델타로 나누게 되면은 G는 뭐가 됐어요? H 빼기 TS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엔탈피라고 하는 정의와 G라고 하는 정의,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정의는요, 얘들을 이렇게 놓기로 하자, 얘들을 이렇게 놓기로 하자라고 하고서 델타로 나눠가지고 나온 공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러면 엔탈피가 뭐야? 이 엔탈피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놓기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깁스 자유에너지를 한 개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엔탈피도 한 개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한 개의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뭐예요? 한 개의 단어는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 내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다. 그런 방식으로 엔탈피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깁스 자유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저거를 그냥 이 가슴으로 느껴야지 괜히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는 마세요. 자, 자발적인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깁스 자유에너지를 말하는데 하여튼 간에 자유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물질은 안정한 상태예요. 자, 제일 왼쪽 끝은 완전히 순수한 물질. 순수한 반응물이에요. 그리고서 순수한 반응물이 완전히 100% 순수한 생성물로 바뀌게 되면 오른쪽 끝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순수한 반응물들이 갖고 있는 깁스 자유에너지의 합이 여기에요. 순수한 생성물들이 갖고 있는 이 깁스 자유에너지 합은 여기에요. 모든 물질의 변화 과정은 순수한 반응물에서 순수한 생성물로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제까지 가냐면은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로 가더라 이거죠.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로 가요. 이 깁스 자유에너지가 최소값인 상태를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델타 G 값이 0인 상태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를 델타 G 값이 0인 상태로 한다고요? 사실 저거는 근사적인 데서 출발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최소값인 상태가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이 최소값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깁스 자유에너지가 최소값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무한소만큼의 앞부분 여기에요. 아주 무한소만큼의 똑같이 뒷부분 여기에요. 이 최소값인 상태를 기준으로 이 값은 무한소만큼의 앞부분은 약간 높죠. 무한소만큼의 뒷부분은 아주 약간 높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거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요 최소값인 상태를 기준으로 무한소 앞과 뒤 사이에서는 델타 G가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깁스 자유에너지의 최소값인 상태를 우리는 그냥 델타 G가 0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최소 이러면은 이게 수학적인 표현이 그다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쌈박하게 하기 위해서 델타 G가 0이 상태라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변화의 과정은 깁스 자유에너지가 최소값인 상태까지만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즉, 수레를 내버려 두면 얘가 어디까지 가요? 쭉 내려가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가 뒤에 어디서 멈춰요? 여기 멈추잖아요. 여기가 바로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갈 때는 자발적으로 진행됩니까? 예. 그런데 이 수레가 이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합시다. 내려왔는데 저 한 길이가 밑에서 끙끙끙끙 하면서 얘를 올리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도 가는 거예요. 그거의 반대 과정이에요. 반대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이 밀어 올려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이런 거를 말하면 외부에서 영향을 미쳐서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이거를 비자발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비자발적인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주한기를 만약에 놔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버릴까요? 가던 방향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딱 멈추는 순간에 얘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비자발적인 과정이라죠. 근데 가만히 그냥 내버려둬도 얘가 내려가는 것은 무슨 과정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과정. 그 다음에 자발적인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까지 내려왔어요. 이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값,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 빼기 처음값은 나중값이 커요? 처음값이 커요? 처음값이 크죠? 그래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고 처음값이 크고 나중값이 작기 때문에 이 값은 뭐라고요? 음수죠. 그래서 델타 G가 0보다 작은 과정이 자발적이다라고 우리는 저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요. 최초 상태가 순수한 반응물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결국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평형 상태. 평형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깁스 자유에너지 값이 최소값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델타 G 값이 0인 상태죠. 이걸 반응 속도론적으로 말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화학평형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요. 최초 상태가 평형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순수한 반응물에 가까워요? 순수한 생성물에 가까워요? 순수한 생성물에 가까웠죠? 그렇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자기가 순수한 생성물 쪽으로 가버려요. 다시 또 최소값인 평형 상태를 향해서 갈까요? 최소값인 평형 상태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65쪽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